우리는 누가 뭐래도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증시 시총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생성형 AI 열풍에 따른 주가 상승 랠리가 워낙 뜨거웠기에 또 이런 주식들이 거품이 아니냐, 생성형 AI 자체에 거품이 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사실 다른 시기에 벌어진 별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과 관련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원이 내놓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생성형 AI가 빠르게 변혁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표 주자인 챗GPT는 2022년 11월에 출시됐고 2024년 3월까지 매달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이 생성형 AI 도구를 쓰고 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생성형 AI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세인트루이스 연은 생성형 AI에 대한 첫 번째로 이뤄진 전국 대표 미국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 인구조사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인구조사국이 진행하는 월간 노동력 조사인 현재 인구조사와 동일한 핵심 질문을 하고 동일한 타이밍과 구조를 따르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다. 한마디로 매우 공신력이 높은 조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나 보급된 거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난달 기준 18세에서 64세 미국 인구의 거의 40%가 어느 정도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은 설문조사 전주에 매일 또는 적어도 주 1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가정에서의 사용은 직장에서보다 다소 조금 더 보편적이었지만, 즉 32.6대 28.1이 나왔지만 가정에서의 1일 사용은 직장에서보다는 덜 빈번했다. 각각 6.4와 10.6이 나와서 기업 사용이 좀 더 빈번했다. 이런 내용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내용은 생성형 AI 사용이 남성, 젊은 연령,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와 수학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사용이 성별과 연령, 교육, 직업에 걸쳐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생성형 AI 채택 속도를 PC와 인터넷의 과거 속도와 비교해 보니까, 자, 그래프가 보이시죠? 생성형 AI 채택률은 첫 번째 상업 용품, 상업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2년 만에 거의 40%가 됐다. 반면 인터넷은 첫 번째 대중화된 시장 제품 출시 후 약 5년, PC는 약 12년 후에 비슷한 채택률에 도달했다. 첫 번째 대중적인 시장 제품 출시 20년 후 그 뒤에 인터넷과 PC의 채택률은 각각 75%와 66%였다. 자, 그러면 이 생성형 AI의 20년 뒤 채택률은 적어도 이거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57%, 사실 또는 정보 검색하는데 49%, 문서화하는데 48%, 해석이나 번역, 요약하는데 47%, 행정 작업 수행 46%, 코딩 같은 거 42%, 데이터 분석 시각화 37%, 이런 데 쭉 쓰였는데, 그래서 응답자들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결국 광범위한 작업에 대해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했고, 이 정의된 작업 모두에서 사용률이 25% 이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날에 사용 강도를 조사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 경제 전체에서 생성형 AI가 포함된 총 근무 시간의 비율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뽑아낼 수 있었고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니 미국의 총 근무 시간 중 0.5%에서 3.5%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했고 결국 이거를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생산성의 중간 증가율인 25%를 때려보니 생성형 AI는 지금 수준에서 이미 노동 생산성을 0.1%에서 0.9%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전미 인구조사 수준의 신뢰성을 검증받은 이 데이터의 추정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어떻다? 인터넷 초기, PC 초기와 비교해서 보급이 더 빠르고 이미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그리고 채택률은 앞으로도 더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결론입니다. 다만 이 조사 하나하나가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을 바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수의 연준 의원 발언이 있었고 옐런 재무장관 발언이 있었는데 이 선거가 가까우면서 옐런 장관은 자신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음을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옐런이 최근 이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지금 경제 상태, 그러니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 정점에서 크게 하락했고 미국 실업률 여전히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낮은 상태이고 경제 성장도 심지어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렇게 또 썼습니다. 부유층에 유리하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 트럼프의 공약이겠죠. 연방 정자 연방 적자를 폭증시킬 것이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초래하면 성장은 저해될 것이고 비전략적인 국제 경제 정책, 관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추구하면 결국 미국인의 비용이 증가하고 세계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탈선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궤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여기서 탈선은 당연히 트럼프의 당선을 의미하고요. 옐런이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나는 비용을 낮추고 강력하고 폭넓은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여전히 에너지와 주택, 의료 비용은 너무 높고 이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경제적 우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 전 미국과 단결하자 이런 내용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었습니다. 약간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굴스비가 소프트 랜딩을 위해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점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인플레가 침체 없이 하락했고 이건 미국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잘 없는 일이다. 실업률은 느리게 상승해서 4점이 올랐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래서 월간 인플레가 1년간 지속된다면 연준의 2% 연간 목표와 일치하는 속도가 될 것이다. 지금 경제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근데 금리가 반면에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지금도 웃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우리는 그 정지 상태, 즉 굴수비가 정말 바람직하게 보는 지금을 말하는 거겠죠.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든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0.25냐, 0.5%포인트냐 이거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논쟁은 사실 금리의 궁극적인 목표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25냐, 50bp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비교적 매파였던 카시카리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CNBC 인터뷰 나왔는데 나는 이 첫 단계를 더 크게 내딛는 것에는 편안함을 느꼈다.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대하게 변하지 않는 한 아마도 더 작은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즉 50bp 인하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50pp씩은 아니다. 이런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애틀란타 연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이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bp 인하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노동시장이 더 둔화되면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리한 입장을 연준에 제공했다. 약간 어려운 문장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bp 인하가 시장 기대감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인플레가 상승하면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즉 금리를 안 내리거나 혹은 25bp만 내리고 즉 25bp만 내려도 시장은 이미 매파적인 것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이 더 둔화되면 50bp, 심지어 75bp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웬만한 인플레의 재상승을 우리가 지켜봐도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런 카드는 지금 연준에게 사실상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